안녕하세요. 평범한 사람이 수학 공식처럼 경제적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토끼 왕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NFT 생초보인 제가 다른 초보들을 위해서 만들어 본 영상입니다. 현재 NFT 초보인 우리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일 위에야 슈퍼 고래들 아니면 엄청난 인플루언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해외 유료 커뮤니티나 알파방에 있는 사람들이 차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은 무슨 제대로 된 정보를 곧 갖추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 정도? 아니면 그 다음은 우리가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텔레방 정도가 될 겁니다. 우리의 위치는 아마 이 정도에 있겠죠. 하지만 심할 건 없을 것 같고 하나씩 밟고 올라가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세운 전략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요 프로젝트들은 무지성으로 들어간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엑셀로 주요 프로젝트를 리스트 따놨었고 그래서 매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들어가서 트위터와 디스코드 같은 거는 보고 있습니다. 낮은 확률이지만 이벤트도 다 참여를 해주고 있고요. 국내 탈방도 당장은 참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도 정보가 많이 올라와서 그렇다고 해서 좋은 정보는 별로 없지만 그리고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탈방에도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바닥에 있으면 문보드 같은 걸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그게 뭐야 하면서 검색을 하면서 우리의 실력은 NFT를 보는 눈은 점점 길러지겠죠. 주식으로 치면은 깡통 차면서 수업료 내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존버를 하다가 자금을 모아가면서 대박 NFT를 산다면 수익을 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성공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주의할 거 남들의 성공 얘기만 듣고 남들은 뭐 사서 대박이 났다더라 하는 그런 얘기만 듣고 조급해져서는 안 되고 단기간에 초대박만 노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활이 이벤트 같은 걸 한다면은 참여를 한다면 간결하고 신속하게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 요령을 자기만의 요령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엑셀로 만든 이유도 링크를 50개나 따놓고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또 챙겨봐야 될 것도 많고요. 만약 제가 엑셀로 50개 리스트 만들어 놓지 않았더라면 예를 들어서 단순히 팔로우 해놓은 것만 보고서 매일매일 들어갈 때를 생각했더라면 훨씬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활 이벤트 참여하는 거를 신속하고 간결하게 되어 있어야지 꾸준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간결하지도 않고 신속하지도 않고 어렵다면 꾸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꾸준하게 해줘야지 언젠가는 하나 얻어 걸리게 되는 거고 뭐라도 얻어 걸려서 돈 맛을 봐야지만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매번 하는 게 어렵고 매번 돈을 잃는다면 얼마 못 가서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가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후회를 하는 게 하나 있다면 몇 년 전에 저는 마음만 회사 동기들과 모여서 청약을 같이 하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심한 청약이 있다고 하면 같이 청약을 하고 한 명이라도 되면 공동명의로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벌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몇 개의 청약을 한 집어넣었었는데 매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금방 흐지부지되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만뒀던 게 엄청 후회가 됩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도전을 해서 하나라도 걸렸더라면 우리 동기들이 돈을 좀 벌었을 텐데 그거를 금방 포기했던 게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어떤 투자를 하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저는 하나가 얻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핵심인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수분들은 다 아는 얘기겠지만 초보분들을 위해서 초보인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정보가 제일 빠른 건 트위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엑셀로 정리를 한 것도 트위터고 여러분들께도 어떤 프로젝트 홈페이지는 어쩌다 들어가 보더라도 트위터는 수시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음으로 스텔스로 운영되는 디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소는 잘 공개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스텔스니까요. 그런데 트위터 열심히 하다 보면 운 좋게 링크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초대박이라고 하는 팬텀 네트워크의 활이 이벤트인데 3번까지는 다 할 수 있지만 4번이 문제입니다. 활이 이벤트 조건으로 자기들 디코에 있을 것을 내걸었는데 바꿔 얘기하면 이런 디코가 없다면 우리는 이런 대작 이벤트에 활이도 신청 못하는 거겠죠. 트위터로 활이 이벤트를 신청하게 되면 직접 알림이 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지금 이 사진처럼 자기들 트위터에 게시도 해줍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NFT 처음 해보면 다들 똑같은 거 사고 파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뭐가 차이가 나길래 저렇게 사고 파는 거야? 난 다 똑같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이 하는데 이걸 리빌이라고 합니다. 리빌. 처음에 다 똑같아 보이는 게 리빌이란 걸 거치면 이렇게 각각 모양을 다르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고유한 모습을 갖추게 되면 이때 노멀인지 유니크인지 레어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레어도. 그리고 레어한 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주의할 건 초보들은 리빌 뒤에 자기가 레어한 걸 뽑을 거라는 그 전제 하나에 그 자신감으로 확률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엄청 낮지만 리빌까지 버티고 레어도를 꼭 확인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레어도가 떨어진 걸 사게 되면 자기께 리빌해서 레어도가 너무 낮다면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빌 전에 파는 게 안전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리빌 하기 전에 민팅에 성공하고 리빌 전에 바로 파는 걸 우리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하면서 돈이 모이면 그때 돈에 여유가 된다면 그때 가서 리빌을 보는 것도 좋겠죠. 이건 며칠 전 제가 오픈시에서 NFT를 하나 사려다가 바보짓을 한 사진인데 대박이라는 NFT 사려고 오픈시에 계속 들어갔었고 낮은 가격대 NFT 사려고 했었는데 계속 트랜잭션에 실패를 했던 겁니다. 저는 오픈시 오류인가 아니면 가스비 문제인가 하면서 몇 번이나 시도를 했었는데 이 이유가 제가 사려고 했던 NFT를 남들이 더 빨리 사서 제가 오류가 난 거라고 합니다. 트랜잭션에. 그런데 이렇게 주문이 밀려서 제가 트랜잭션 실패를 하더라도 가스비는 나간다고 하네요. 저는 6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거의 20만원을 날렸습니다. 날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트랜잭션 실패라도 돈이 나간다는 걸. 지금 생각해보면 낮은 가격보다 조금 위의 가격을 노리고 약간 위에 그리고 새로 고침 몇 번 하다 보면 그게 바로바로 팔린다면 그거보다 더 높은 가격을 보는 거고 그게 바로 팔리지 않는다면 그 NFT는 지금 누군가가 주문을 넣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 가격대의 물건을 사면 안전했겠죠. 예를 들어서 1이더, 2이더, 3이더가 있는데 제일 낮은 1이더를 노리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져서 제가 못 샀던 거고 계속해서 실패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2더의 NFT들을 보고 새로 고침 몇 번 해주면 이게 바로 팔리면 이것도 여전히 경쟁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새로 고침을 했는데도 이 NFT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경쟁을 넣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제가 이걸 샀다라면 트랜잭션 실패는 없었을 거고 이번 경우에 제가 20만 원 날린 일도 없었을 겁니다. 다음엔 저 새로 고침하면서 그 가격대의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오픈시에는 같은 이름으로 사기 계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미켓이라는 걸 민팅을 할 때, 아까 오픈시에서 살려고 할 때 검색했던 건데 미켓이라 치니까 엄청 많은 이름이 검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 물어봤더니 어떤 프로젝트가 런칭을 하게 되면 그걸 똑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놔서 사기꾼들이 자기 사기 계정으로 돈을 넣도록 꼬시는 거라고 합니다. 초보들 여기에도 낚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식 디코, 정식 트위터에서 정식 오픈시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NFT 커뮤니티 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 극비로 운영되는 것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텔방도 있고 일반 커뮤니티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제일 무난한 텔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텔방에서 우리가 재미를 보지 못할까요? 우선 텔방의 정보는 우리 같은 초보 입장에서는 와 이런 것도 있어 하는 그런 신박한 것들로 보이지만 NFT를 조금 해본 사람들 입장이라면 다 아는 정보입니다. 그게 돌고 돌아서 끝물로 우리한테 알려지는 거죠. 아니면 텔레방 운영자들이 자기들에게 화리를 우선적으로 주는 것들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거나 아니면 레퍼럴을 걸어서 우리한테 주는 거죠.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벤트성 대가를 주는 것들만 공유를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밖에 참여를 못하는 거고 당연히 그런 것들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점점 그런 오픈 텔레방에 들어온 사람도 늘어나니까 그 허접한 이벤트조차도 경쟁이 심해져서 못 먹게 되니까 우리가 점점 여기서 재미를 못 보는 거죠. NFT는 내가 아무리 비싸게 샀어도 남이 안 사주면 가치가 0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기가 있는 것, 남들이 많이 찾는 걸 사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 걸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제일 기본은 팔로워 수가 얼마나 되는지 보면 되겠죠. 아니면 민팅 사이트 순위가 높은지도 보면 됩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는 민팅 사이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실제 민팅은 엄청 저조했습니다. 민팅 결과가 별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순위와 팔로워를 보는 게 그나마 하나의 필터링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태방이 별로라고 했지만 아직 초보인 우리들은 그런 태방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태방에서 올려주는 이벤트에 참여해보면 아시겠지만 점점 귀찮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태방에 들어가라고 하거나 아니면 몇 개나 된 트위터를 팔로우하라고 하거나 어떤 이벤트는 인스타까지 팔로우하라고 합니다. 아까는 제가 뭐 자기 블로그 이웃 신청까지 하라고 하는 이벤트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면 나중에는 관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태방은 폴더를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가야 될 태방들은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 넣고 그 폴더 있는 것들만 매일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뭐 이 폴더에 없는 그냥 일반 텔방은 그냥 공지가 몇 개가 올라오거든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이벤트성으로 가입한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디코는 교묘한 사기 메시지가 많이 옵니다. 저도 처음에 초보일 때는 그냥 그런 DM을 많이 받았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코에 들어가면 DM이 안 오도록 그냥 옵션 설정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DM이 다 사기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DM을 막아버리는 거죠. 혹시나 이걸 안 해놓으셨다면 DM이 안 오도록 설정을 바꿔놓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안 그러고 깜빡하고 그냥 바쁠 때 정신없을 때 그냥 사기 링크에 돈을 갖다 바치면 우리 돈 다 날아가게 되니까 꼭 DM이 안 오도록 설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꼭 사고 싶은데 활의가 없다면 활의가 끝나고 뭐 퍼블릭 전에 오픈시 가격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이벤트처럼 활의를 한 다음에 활의 미팅하고 실적이 저조하니까 바로 오픈시 올라왔었고 퍼블릭 전에 그 가격을 보고 사고 싶은 게 있다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퍼블릭보다 더 비싸다면 당연히 퍼블릭을 노리는 게 좋고 뭐 퍼블릭보다 싸다면 굳이 그 NFT가 사고 싶은 거라면 퍼블릭 전에 오픈시 가격을 보고 그 오픈시 가격에 사면 되겠죠. 참고로 프로젝트를 볼 때는 개발자 신상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상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제가 경험상 그냥 거르는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신상 정보를 썼다 지우는 양아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박 신상인 것처럼 막 표시를 해서 사람들이 공부를 했다가 잽싸게 삭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안 남기는 거고 잠깐 신상을 사기를 쳤을 때 본 사람들은 그게 이제 대박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고 또 남들한테 증거를 안 남기는 그런 양아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상 정보를 꼭 확인해 보시고 몇 번 더 확인해서 그 사람이 진짜 그 신상이 맞는지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뭐 1초 순삭인 초인기작은 상관이 없겠지만 어떤 건 민팅을 시작하고 나서 몇 분이 지나도 완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판. 이때는 민팅 수량을 보는 게 좋습니다. 민팅 총 수량 대비 팔린 게 너무 적다면 그건 위험하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숫자가 적당하다면 자기가 꼭 사고 싶은 NFT라면 사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민팅 숫자로 장난치는 것도 얼마 전에 한번 당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당한 게 뭐냐면 민팅이 많이 된 것처럼 총 수량 대비 옆에 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민팅 수량이 실제 민팅 수량뿐만이 아니라 개발자 물량까지 포함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총 민팅 수량이 5,000개인데 실제 팔린 게 50개인데 개발자 자기들 보유 수량이 뭐 3,000개다. 그러면 3,050으로 표시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거는 뭐 이더리움 뭐 트랜잭션을 보면 되긴 하지만 초보는 그런 게 어렵고 단순하게 숫자만 볼 수밖에 없는데 숫자가 너무 크니까 당연히 인기가 있는가 싶어서 매수를 했던 건데 알고 봤더니 개발자가 장난치를 친 겁니다. 실제로 완전 폭망한 프로젝트였고요. 다음으로는 다계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지갑도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지갑만큼 구글 아이디, 트위터, 디코도 따로 파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단순히 지갑만 여러 개 만드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다고 하고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새는 동일 IP에 여러 개가 신청되면 다 블락을 먹는 그런 옵션도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서 민팅을 신청을 했고 활의 이벤트 같은 신청을 했고 옆집 사람이 여러분 집 놀러와서 여러분 공유기 IP로 만약에 똑같이 이벤트 신청을 했다면 그게 한 2개, 3개가 넘어간다면 이런 경우에 같이 걸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떳떳하게 하나만 했다 하더라도 실제 수치상으로는 여러분 IP로 여러 명이 신청하게 되니까 그런 건 다 걸러지는 겁니다. 메타마스크로 다계정을 할 때 단순 계정 생성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썰을 보니까 단순 계정 생성을 하게 되면 동일 IP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썰에 의하면 만약에 다계정을 하고 싶으면 단순 계정 생성보다는
메타마스크는 4개의 브라우저에 각각 설치가 가능하니까 다른 브라우저에 설치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 해서 뭐 검증이 안 된 썰이긴 하지만 저는 혹시나 하는 위험 감소를 하는 것보다는 계정 생성을 하지 말고 다른 브라우저에 설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유한 엑셀에도 디코가 있습니다. 디코에 가시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벤트나 기브어웨이 정도는 꼭 보셔야 됩니다. 뭐 다른 거 다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모든 글을 다 보시기보다는 최소한 이벤트와 기브어웨이 정도는 꼭 챙겨 보시기 바라고, 뭐 영어 약하면 긁어다가 구글 번역기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언나운스 들어가서 이게 글이 기니까 해석하기 귀찮아서 그냥 구글 번역기로 돌려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다 챙겨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2개의 팁은 일단 끝났고, 뭐 초보적인 내용이었지만 이번에는 용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NFT 할 때마다 제네시스라는 용어가 많이 보였습니다. 제네시스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네이버, 구글 어디에도 제네시스 NFT가 뭔지 명확하게 설명한 글이 없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냥 영어로 검색을 했더니 이런 글이 떴습니다. 그냥 이것도 명확한 설명은 아니었지만 추측을 해보자면 어떤 A라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 A라는 프로젝트의 제네시스라고 한다면 그건 기존 A보다는 뭐 최초거나 오리지널이거나 아니면 뭐 유니크나 혜택이 있는 거를 제네시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프로젝트마다 의미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냥과 제네시스가 따로 있다면 가치가 다르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드랍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공짜로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코인 쪽에서는 에어드랍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 반대말로 클레임이 있는데 클레임은 내가 클레임을 신청해야지만 내 지갑에 들어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뭐 할인은 다 아시겠지만 화이트 리스트를 얘기하고 리뷰를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스탯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로 비공개로 자기들끼리만 운영하는 걸 말을 합니다. 페이퍼핸드 종이손을 얘기하는데 뭐 어떤 걸 민팅을 해서 사자마자 바로 차익을 붙여서 파는 걸 말합니다. 장기 보유를 안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뭐 알파방은 국내방과 해외방이 있는데 아무래도 해외방이 더 좋은 거고,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는 고급 정보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초보는 이런 거 찾는 것도 힘듭니다. 가입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민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매 신청을 얘기하는 거고, 포모가 온다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문보들을 봤을 때 그런 생각 들었던 것처럼 와 저걸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거나 저걸 꼭 사고 싶을 때 나도 저걸 사고 싶다 왜 남들만 다 갖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걸 포모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GM과 GN은 제가 얼마 전에 알았던 건데 굿모닝과 굿나잇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디코방에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 때 그냥 GN 쳐주면 되는 겁니다. FP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플로 프라이스 바닥 가격 최저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아마도 저는 뭔지 몰랐었는데 개발자 모아놓고 개발자 데려다 놓고 그냥 뭐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걸 얘기를 합니다. 뭐 아마를 해서 뭐 좋은 내용이 발표된다면 어떤 프로젝트 가격이 오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저는 우리의 위치가 이쯤에 있다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한 과정을 다 거치면서 우리가 좀 더 버텨낸다면 뭐 50개 리스트도 다 들어가 보고 매일같이 NFT 판에서 텔레방도 들어가고 정보를 보다 보면 우리가 적어도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는 토끼왕자였고 여러분 항상 성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동산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